한 달만 있을게. 엄마가 다리 수술하셔서 남편 강민호가 현관문을 열며 던진 말이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 김정숙과 시동생 강태수가 대형 캐리어 4개를 끌고 들어왔죠. 저는 서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마케팅 이사로 승진한 지 석 달,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었죠.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현관 쪽을 봤어요. 민호야, 왔어? 엄마 모시고 왔어. 다리 수술 후 재활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대. 저는 서재를 나와 현관으로 갔어요. 정숙이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죠.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멀쩡해 보였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어머님, 응, 괜찮아. 그런데 집이 이렇게 작았나? 방이 몇 개야? 방은 3개인데요. 안방이랑 서재, 그리고 작은 방이요. 정숙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복도를 걸어갔어요. 목발은 한쪽 손으로만 살짝 짚을 뿐이었죠. 안방이 어디야? 나 다리 아파서 화장실 가까운 데서 자야 해. 어머님, 거기는 저희 방인데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내주는 거 아니야? 나 환자야. 환자. 재활 기간인데 며느리가 양보 좀 해야지. 정숙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어요. 목발을 벽에 기대놓고 침대 위를 손으로 눌러봤죠. 침대가 좋네. 역시 안방은 달라. 빨리 짐 좀 옮겨줘. 나 피곤해. 시동생 태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34인데 아직도 백수였죠. 인사도 없이 휴대폰을 꺼내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형, 와이파이 비번 뭐야? 벽에 붙어 있어. 어디? 안 보이는데 형수님이 알려주세요. 태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캐리어 4개를 보면서 한숨을 삼켰죠. 한 달치 짐이 저렇게 많을 리 없었어요. 여보, 나한테 미리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준비를 해야죠. 미안. 나도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받았어. 엄마 수술 날짜가 당겨졌대. 민호의 대답은 늘 그랬어요. 변명뿐이었죠. 저는 안방으로 갔어요. 정숙이 옷장 문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옷이 너무 많네. 이거 다 네 거야? 네, 제 옷이에요. 좀 빼. 내 옷 걸어야 하는데 공간이 없잖아. 한 달 있을 건데 옷 5벌로 어떻게 살아? 저는 옷장에서 제 코트와 원피스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겨울 옷이라 부피가 컸죠. 팔에 겹겹이 쌓이는 옷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40살, 대기업 마케팅 이사, 연봉 1억, 이 집 계약금의 절반을 제가 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옷을 빼고 있었죠. 이 정도면 되죠? 아직 부족한데? 한쪽은 다 비워줘야지. 내가 재활 운동복도 있고 외출복도 있잖아. 정숙은 캐리어를 열었어요. 두꺼운 패딩, 니트, 바지, 원피스가 쏟아졌어요. 운동복만 3벌이 아니라 10벌은 됐죠. 어머님, 수술 후 재활이면 주로 집에 계실 텐데 옷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뭘 알아? 재활 운동 나가야 하고 친구들 만나야 하고 교회도 가야지. 한 달이면 긴데 옷이 당연히 많아야지. 저는 옷을 안고 서재로 갔어요. 책상과 책장 사이 좁은 공간에 옷을 쌓아놨죠. 옷장은 이미 계절옷과 이불로 가득했어요. 민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미안해. 한 달만 참아줘. 엄마가 수술하셨잖아. 수술이요? 목발도 제대로 안 짚고 걸어 다니시던데요. 저거 정말 수술한 거 맞아요? 그래도 엄마야. 무릎 수술이 쉬운 게 아니라고 했어.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는 무슨, 당신 나한테 미리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저도 일 있어요.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하는데 집에서 어떻게 집중해요? 조용히 해. 엄마 들으시겠어. 민호는 짜증스럽게 방을 나갔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떠올랐지만 한 줄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물 좀 갖다 줘. 목말라.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는데 손이 떨렸죠. 저녁은 뭐 해? 나 배고픈데.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려고 했는데요. 김치찌개? 그런 자극적인 거 말고 삼계탕 같은 거 해. 나 환자야. 보양식 먹어야지. 지금 닭이 없는데요. 그럼 사와. 마트 다녀오면 되잖아. 빨리 갔다 와. 나 7시까지 먹어야 해. 약 먹을 시간이거든. 저는 시계를 봤어요. 5시 반. 마트 갔다 와서 닭 손질하고 삼계탕 끓이려면 최소 2시간은 걸렸죠. 어머님, 그럼 내일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 회사 일은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까지 일하면 가정은 누가 챙겨?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야. 중요한 거라서요. 중요하면 회사에서 야근하면 되지. 집에 와서까지 일하는 건 남편한테 미안한 일이야. 얼른 장 보러 가. 제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그냥 다녀와. 나도 삼계탕 먹고 싶어.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거실을 봤죠. 태수는 여전히 소파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야, 너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형수한테 문자 보내. 같이 사오라고.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죠. 태수였어요. 형수님, 저 치킨이랑 맥주 사다 주세요. 오늘 친구들이랑 게임 대회 있어서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마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죠. 이게 정말 한 달로 끝날까? 집으로 돌아온 건 8시였어요. 닭 2마리, 채소, 태수가 원한 치킨과 맥주까지 사느라 시간이 걸렸죠. 왜 이렇게 늦어? 나 배고파 죽겠어. 정숙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목발은 벽에 세워져 있었고요. 죄송해요. 마트가 좀 멀어서요. 빨리 해. 나 약 먹을 시간 지났어. 저는 부엌에서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찹쌀을 불리고 마늘과 대추를 준비했죠.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삼계탕이 완성된 건 10시였어요. 상을 차리고 정숙을 불렀죠. 어머님, 식사하세요. 정숙은 일어나서 식탁으로 왔어요. 목발 없이 멀쩡하게 걸었어요. 국물이 싱겁네. 소금 안 넣었어? 넣었는데요. 환자분은 싱겁게 드셔야 한다고 해서요. 무슨 소리야? 나 혈압 정상인데? 간 좀 맞춰서 다시 해. 저는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다시 끓였죠. 정숙은 그제야 먹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치킨을 뜯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호는 삼계탕을 먹으면서 정숙에게 물었죠. 엄마, 다리는 좀 어때요? 좋아. 근데 이 집에서 한 달 있으면 완전히 나을 것 같아. 며느리가 잘 챙겨주니까.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이제 제 방이 아니었죠. 서재였어요. 노트북을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안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저는 서재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었죠. 며느리, 일어났어? 나 배고픈데 죽 좀 끓여줘. 흰죽으로.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시계를 봤죠. 6시 10분. 어머님, 지금 6시인데요. 그래서? 나 환자라서 아침 일찍 먹어야 해. 빨리 해줘.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죠. 죽이 완성되길 기다리는 동안 정숙이 부엌으로 왔어요. 목발 없이요. 시간 오래 걸리네. 나 화장실 다녀올게. 그리고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멀쩡하게요.
아침 7시 정숙은 죽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점심은 뭐 해줄 거야? 점심이요? 저 회사 가야 하는데요. 회사? 재택근무 안 돼? 나 혼자 집에 있으면 어떡해? 다리 아픈데. 어머님, 저는 이사예요. 회의도 있고 미팅도 있어요. 재택근무는 안 돼요. 그럼 점심이랑 저녁 반찬은 미리 해놓고 가. 나 혼자 어떻게 해 먹어? 태수 씨가 있잖아요. 태수는 요리 못해. 형수가 해야지. 저는 회사에 늦을 것 같았어요. 서둘러 김치와 계란말이를 만들어 놓고 나왔죠. 회사에 도착한 건 9시 반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늦었죠. 팀원들이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 중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숙이었어요. 며느리, 점심 뭐 먹어? 나 배고픈데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회의 중이에요. 회의가 뭐가 중요해? 나 환자야. 고기라도 구워놨어야지. 김치하고 계란만 있으면 어떡해? 태수 씨한테 배달시키시라고 하세요. 배달? 우리 집에서 배달 안 먹어. 건강이 안 좋아. 점심시간에 집에 들러서 고기 좀 구워줘. 어머님, 저 회사가 강남인데요. 왕복 2시간 걸려요. 그럼 오늘은 어쩔 수 없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점심 저녁 다 준비해 놓고 가.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팀장이 제게 물었죠. 이사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계속하죠.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는 절반도 못했죠. 퇴근 후 집에 도착한 건 8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왔어? 배고파 죽겠어. 빨리 저녁 준비해.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아침에 해놓은 반찬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지. 태수랑 둘이서. 근데 양이 적어서 다 먹었어. 그럼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고기. 삼겹살 구워. 태수가 먹고 싶대. 저는 다시 마트로 갔어요. 삼겹살을 사서 돌아온 건 9시였죠. 고기를 구우면서 정숙이 말했어요. 며느리, 너 40인데 아직도 애가 없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애를 빨리 낳아야지. 이제 곧 늦어.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노력 좀 해. 어머님, 저희는 아이 계획이 없어요. 뭐, 계획이 없다니? 결혼하면 애 낳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민호 외동인데 대를 이어야지. 그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부부? 시어머니 의견도 들어야지. 나 손주 보고 싶어. 빨리 낳아. 저는 고기를 접시에 담았어요. 손이 떨렸죠. 그날 밤 서재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민호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죠. 어머니랑 같이요. 정숙이 안방을 쓰니까 민호도 거기서 자겠다고 했거든요. 핸드폰으로 호텔을 검색했어요. 제주도 리조트가 떴죠. 오션뷰 스위트룸. 사흘에 150만 원.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체크인 날짜는 모레였죠. 사흘째 되는 날 정숙은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오늘 이불 다 빨아. 날씨 좋으니까 햇볕에 말리면 좋겠어. 어머님, 오늘 제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요. 준비해야 해서요. 그거 회사에서 하면 되잖아. 집에서는 집안일 해야지. 이불 빨래는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어. 저는 빨래를 돌렸어요. 이불 4채, 정숙 것, 태수 것, 민호 것, 제 것. 빨래를 널면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팀장이었어요. 이사님, 내일 프레젠테이션 자료 확인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오늘 밤에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회사에 가야 했죠. 어머님, 저 회사 가야 해요. 벌써? 저녁 준비는
오늘 미역국 끓여줘. 나 미역국 먹고 싶어. 저녁은 제가 퇴근하고 해드릴게요. 그럼 재료는 사다 놔. 나 오늘 교회 가는데 돌아오면 바로 먹고 싶거든. 교회요? 다리 괜찮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신앙생활은 빠질 수 없지. 정숙은 목발도 없이 신발을 신었어요. 완전히 멀쩡했죠. 저는 회사로 갔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검토했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퇴근 후 마트에서 미역과 재료를 샀어요. 집에 도착하니 8시였죠.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태수는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왔어? 빨리 미역국 끓여. 나 배고파. 저는 부엌에서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죠. 여보, 오늘 회식이라고 했잖아. 회식.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아, 미안. 깜빡했어. 부장님이 갑자기 잡으신 거라서. 그럼 저녁은요? 어머님 미역국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랑 태수 먹으면 되잖아. 나 가봐야 해. 민호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저는 미역국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11시 미역국을 다 끓이고 설거지를 마쳤어요. 정숙과 태수는 이미 자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열었지만 한 줄도 수정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어요. 6시에 정숙이 문을 두드렸어요. 며느리, 일어나. 아침 준비해. 어머님, 오늘 제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요. 일찍 나가야 해요. 그래도 아침은 먹여야지. 나 환자야. 저는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를 준비했어요. 이게 뭐야? 토스트? 나 빵 못 먹어. 속 쓰려. 밥해.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으면 일찍 일어나지 그랬어? 빨리 밥해. 저는 밥을 지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회사에 도착한 건 9시 40분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10시였죠. 회의실에 들어가서 자료를 켰어요. 하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였죠.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몇 번이나 말이 막혔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팀장이 제게 왔어요. 이사님, 오늘 좀 어떻게 된 거예요? 평소랑 다르셨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정숙이었어요. 며느리, 점심 뭐 해놨어? 나 배고픈데.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정숙이었죠. 3번째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회의 중이에요. 회의? 점심시간인데 무슨 회의야? 어쨌든 집에 반찬이 없어. 와서 해줘. 못 가요. 오늘 저 일 밀렸어요. 그럼 배달이라도 시켜줘. 태수랑 나 먹을 거 카드로 시키세요. 카드? 우리 카드 없어. 네가 시켜줘야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배달 앱을 켰죠. 중국집에서 짜장면 2개를 주문했어요. 오후 3시 정숙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짜장면 맛없어. 저녁은 제대로 해줘. 갈비찜 먹고 싶어.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퇴근 후 집에 가는 대신 마트로 갔어요. 갈비를 샀죠. 3만 원어치요. 집에 도착한 건 8시 반이었어요. 갈비를 재우고 찜을 시작했어요. 완성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죠. 10시 갈비찜을 상에 올렸어요. 정숙은 한 입 먹고 말했어요. 간이 싱겁네. 그리고 고기가 질겨. 제대로 못 삶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내 말 들었어? 들었어요. 대답은 해야지. 예의가 없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렸죠. 그날 밤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한계예요. 어머님이 일주일 넘게 계신데 저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환자시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환자요? 목발도 안 짚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무슨 환자예요? 그래도 무릎 수술한 건 맞아. 재활 기간이 필요하대. 그럼 재활병원 가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집에서 하셔야 해요? 엄마가 집에서 쉬고 싶으시대. 병원은 싫으시고 그건 어머님 편이에요. 저는요? 제 편의는 생각 안 하세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겠어. 들으시면 어때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제발 좀 참아줘. 한 달만. 한 달 지나면 엄마 가실 거야. 정말요? 정말 한 달 후에 가실까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정숙이 제 옷장을 다시 열었어요. 옷이 너무 많아. 이거 다 버려. 나 옷 더 걸어야 해. 어머님, 이미 절반 비워드렸잖아요. 절반으로는 부족해. 전부 빼. 제 옷들이 바닥에 쌓였어요. 코트, 원피스, 니트, 블라우스, 사계절 옷이 전부요. 정숙은 화장대도 차지했어요. 이 화장품들 다 치워. 내 거 놓을 데가 없잖아. 제 화장품이 욕실로 옮겨졌어요. 좁은 선반 하나에 전부 우겨 넣었죠. 태수는 더 심해졌어요. 형수님, 나 친구들 오는데 치킨이랑 피자 시켜주세요. 왜 제가 사드려야 하는데요? 형이 바쁘잖아요. 형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맥주도요. 직접 시키세요. 형수님, 저 지금 돈이 없어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저는 거절했어요. 태수는 정숙한테 가서 말했죠. 엄마, 형수가 치킨 안 사준대요. 정숙이 제게 왔어요. 며느리, 태수 친구들 온다는데 치킨 좀 사줘. 창피하게 빈손으로 있게 해. 그건 태수 씨가 해결할 문제예요. 뭐? 시동생 체면도 안 세워줘?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들 챙겨야지. 저는 결국 치킨과 피자를 시켰어요. 9만 원이었죠. 태수의 친구 3명이 왔어요. 거실을 차지하고 밤새 게임을 했죠. 새벽 2시까지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거실은 난장판이었어요. 치킨뼈, 피자 박스, 맥주 캔이 널려 있었죠. 정숙이 말했어요. 며느리, 청소 좀 해. 지저분하네. 태수 씨한테 시키세요. 태수 씨 친구들이 어질렀잖아요. 태수는 피곤해서 자고 있어. 네가 해. 저는 청소를 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았죠. 회사에 지각했어요. 2번째였죠.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정숙은 이제 목발조차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완전히 멀쩡했죠. 며느리, 오늘 내 친구들 집에 와. 5명인데 저녁 준비 좀 해줘. 어머님, 오늘 제가 야근해야 해요. 야근? 취소해. 시어머니 친구들인데 며느리가 대접해야지. 못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일이 뭐가 중요해. 가정이 우선이지. 저는 회사에 연락했어요. 야근을 취소한다고요. 정숙의 친구들이 왔어요. 5명의 할머니들이 거실에 앉았죠. 저는 부엌에서 잡채, 전, 탕수육을 준비했어요. 4시간 동안 요리했죠. 친구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정수가 며느리 잘 뒀네. 요리 솜씨 좋아. 그럼 우리 며느리 똑똑해. 대기업 다녀. 대기업? 그런데 집안일도 이렇게 잘해? 대단하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눈물이 났죠. 친구들이 간 후 정숙이 말했어요. 며느리, 수고했어. 그런데 집이 좀 작네. 우리 여기서 계속 살기는 힘들 것 같아. 계속요? 응, 나 여기가 좋아. 민호도 좋아하고. 그냥 여기서 같이 살까봐. 어머님, 처음에 한 달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달은 재활 기간이고, 재활 끝나도 여기 있고 싶어. 며느리가 잘 챙겨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계속 여기 사신대요. 뭐? 그건 좀 당신이 말씀드려요. 저는 못하겠어요.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민호는 말하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요. 정숙은 집을 개조하려고 했어요. 며느리, 작은 방에 벽장 하나 만들자. 태수 옷이 많거든. 어머님, 여기는 제 집이에요. 우리 집이지. 민호 집이기도 하고. 벽장 하나 만드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일어났어요. 조용히 짐을 쌌죠.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과 노트북을 넣었어요.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겼어요. 제주도 출장 갑니다. 일주일 후 돌아옵니다. 카드는 정지했습니다. 냉장고에 재료 있으니 알아서 드세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차를 몰고 김포공항으로 갔어요. 첫 비행기는 7시였죠. 제주도에 도착한 건 9시였어요. 리조트로 향했죠.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오션뷰, 스위트룸, 넓은 창으로 바다가 보였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 건 10시였어요. 정숙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어디야? 아침 안 해? 배고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11시까지 20통의 전화가 왔어요. 정숙이 15통, 태수가 5통이었죠. 12시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으로 받았어요. 여보, 어디야? 엄마가 난리야. 제주도요. 제주도? 왜? 출장이요. 갑자기 나한테 말도 없이? 당신도 어머님 모실 때 저한테 말 안 했잖아요. 그건 여보, 일단 돌아와. 엄마가 화나셨어. 일주일 후에 가요. 일주일? 그동안 우리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냉장고에 재료 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1시부터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정숙, 태수, 민호, 번갈아 가면서 걸었죠.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파도 소리를 들었죠. 처음으로 제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리조트로 돌아와서 스파를 받았어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죠. 긴장이 풀리면서요. 저녁은 룸서비스를 시켰어요. 스테이크와 와인이었죠. 혼자서 천천히 먹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70통의 전화가 와 있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였죠. 정숙, 당장 돌아와. 이게 무슨 짓이야? 태수, 형수님, 저 배고파요. 형이 라면만 끓여줘요. 민호, 여보, 엄마가 정말 화나셨어. 제발 돌아와. 저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어요. 리조트 수영장 사진, 힐링 중, 스파 사진, 나를 위한 시간, 석양 사진. 자유는 아름답다. 태그는 하지 않았지만 공개 계정이었어요. 민호가 볼 수 있었죠. 밤 10시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어요. 사진 봤어. 여행이야? 출장이야? 둘 다요. 여보, 제발 돌아와. 엄마가 밥도 안 먹고 있어. 그럼 당신이 해드리세요. 나 요리 못해. 배우세요. 여보, 일주일 후에 가요. 그때까지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째, 아침 7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통이 넘었죠. 정숙, 태수, 민호, 계속 번갈아 가면서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해변을 걸었죠. 카페에서 책을 읽고 바다를 봤어요. 점심은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혼자서요. 사진을 또 올렸어요. 오늘의 점심. 혼자 먹어도 맛있다. 오후 3시 민호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말했어. 이제 한 달만 더 계시고 가신대. 제발 돌아와. 저는 답장했어요. 한 달? 처음에도 한 달이라고 하셨죠. 이제 석 달째예요.
민호, 이번엔 진짜야. 약속할게. 저 믿을 수 없어요. 민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일주일 후에 얘기해요. 사흘째, 전화는 120통을 넘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왔죠. 저는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놨어요.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명상도 했죠. 처음으로 제 몸과 마음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정숙한테서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나 봐. 돌아와. 제발.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태수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돌아오시면 제가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계속 전화했어요. 여보, 나 요리하는 법 배우고 있어. 엄마한테도 말했어. 이제 며느리 일 시키지 말라고. 제발 돌아와.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나흘째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0통 정도였죠. 문자도 달라졌어요. 민호, 여보, 알았어. 네가 필요한 시간 다 가져. 나 기다릴게. 정숙, 며느리, 내가 진짜 잘못했어. 천천히 생각하고 와. 태수, 형수님, 저 이제 알바 구했어요. 더 이상 폐 안 끼칠게요.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어요. 닷새째, 아침에 일어나서 발코니에 섰어요. 바다가 보였죠. 파도가 밀려왔다 나갔다 했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전화는 20통이었어요. 전날보다 훨씬 적었죠. 민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여보, 오늘 엄마랑 태수가 집에 갔어. 짐 다 싸서 갔어. 나 혼자야. 돌아와줘. 저는 문자를 읽고 생각했어요. 정말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낼까? 결혼 15년. 그동안 저는 뭐였을까? 며느리? 아내? 아니면 그냥 무급 가정부? 저는 호텔 라운지로 내려갔어요.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죠. 옆 테이블에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죠.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그 여자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요. 6째 날,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 여보, 괜찮아? 언제 와? 내일 갈게요. 정말? 다행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다 들어줄게. 첫째, 어머님은 따로 사세요. 우리 집에는 안 돼요. 알았어. 엄마도 동의하셨어. 둘째, 태수 씨 문제는 태수 씨가 해결하세요. 저는 이제 안 도와줘요. 그래. 태수도 알바 시작했어. 셋째, 당신 상담 받으세요. 가족 문제 관련해서요. 상담? 그거 안 하시면 저 안 돌아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할게. 뭐든지 할게. 넷째, 우리 집 규칙은 제가 정해요. 손님도 제 허락 없이 못 둬요. 그래, 알았어. 다섯째, 제 일을 존중하세요. 제 커리어도 당신 것만큼 중요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할게. 7째 날, 제주도를 떠났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바다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다는 걸요. 그게 제 힘이라는 걸요. 서울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미안해. 그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정말 정숙과 태수의 짐이 없었어요. 안방이 비어 있었죠. 옷장도 비어 있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사과 편지 남기셨어. 여기 편지를 읽었어요. 며느리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일주일 동안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따로 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허락해 주신다면 찾아뵙고 싶습니다. 정숙 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용서해 줄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지켜봐야죠.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웠어요. 제 침대예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죠. 제주도 바다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저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요. 한 달 후 정숙이 찾아왔어요. 미리 전화로 약속하고요. 선물을 들고 왔어요. 과일이었죠. 며느리,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나 많이 반성했어. 정말 미안해. 어머님, 앉으세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나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새끼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요?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시켰어. 미안해. 저는 차를 따라줬어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올게. 그것도 미리 약속하고. 그리고 올 때는 항상 선물 가져올게. 괜찮아요. 선물은 안 가져오셔도 돼요. 아니야. 가져와야겠어. 그게 예의니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정숙이 예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3달 후 태수가 결혼했어요. 장가를 갔죠. 결혼식에 갔어요. 태수의 아내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 정숙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는 미리 약속 없이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부부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숙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태수의 아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언니, 조언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웃었어요. 천만에요. 행복하세요. 6개월 후 민호가 상담을 마쳤어요. 많이 배웠어. 그가 말했어요. 뭘 배웠는데요? 경계를 설정하는 법.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존중하는 건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1년 후 저는 승진했어요. 본부장이 됐죠.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민호, 정숙, 태수 부부가 왔어요. 정숙이 말했어요. 며느리, 정말 대단해. 나는 평생 살림만 했는데 너는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하고 존경스러워. 저는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일을 선택했어요. 살림은 제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 알아. 이제는 알아. 우리는 와인을 마셨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죠. 여전히 제주도 바다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저를 자유롭게 하니까요. 자유. 그것은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였죠. 떠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그 모든 게 제 선택이라는 걸요. 사람들은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떠나는 것도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